네, 그렇군요. 우리 정도면 가능합니다. 제가 쓱 봤는데, 조금만 여기서 누르면 좀더 넘어가죠. 자, 어쨌든 개념센 일단은 오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개념센 몇 번 구하면 됩니까, 여러분? 14-2요. 알겠습니다. 요거 빠른 번호 혹시 있나요? 없군요. 네, 14-2 하면 되죠? 자, 4-2. 자, 6개의 숫자, 1, 2, 3, 4, 5, 6입니다. 당연히 0은 없다. 그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장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뭐냐면 자, 그러면 3의 요소의 조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니? 예, 좋아요. 자, 그러면 3의 요소의 조건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지금 4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 4개 더해서 뭐에 배수해야 돼? 3에 배수해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숫자 4개를 어쨌든 우리가 뽑아야 되는 말이야. 얘네들 더해가지고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요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쉽지가 않죠. 맞죠? 그죠? 예.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우리가 어쨌든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사실 숫자가 적고 자릿수 역시나 적으면 꽤나 쉬워요. 그냥 해봤자 노가다 뛰면 되거든, 맞지, 그지? 근데 여기서 지금처럼 풀이 점점 많아지면 지금은 사실 6개가 겁나 적은데 예를 들어서 숫자가 한 30개 있어. 숫자가 한 30개 있어. 그럼 1도까지는 아닌데, 그죠? 어쨌든 숫자가 많아.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점점 힘들어지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맞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걸 조금 더 확장할 것까지 생각을 하자면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집합을 한번 나눠볼까? 어떤 집합을 나눌 거냐면 네, 그냥 3K 집합이라는 3K 플러스 1 집합이랑 3K 플러스 2 집합이라고 그냥 집합이지만 제 마음대로 이렇게 좀 붙였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 여기는 3의 배수들만 집어넣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3과 2이 들어갈 거고요. 얘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녀석들 넣을 거야. 그럼 뭐 있겠니? 1과 4가 있나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 녀석들 2와 5가 있을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숫자 4개를 더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종류들을 갖다가 더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조금 좀 해볼 수가 있으니까, 2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상황은 뭐냐면, 둘 다 3의 배수 있잖아. 그 다음에 3분 나눠서 나머지 1 녀석과 2 녀석을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와요. 이거 오케이인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 3개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3개를 딱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 드시고 보시고요. 네. 여기 3의 배수가 3개 있습니다. 혹은 3으로 나와서 나머지 1 녀석들만 3개 있어도 저는 3의 배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으로 나와서 나머지가 2 녀석 3가지만 3개 있어도 저는 3의 배수가 됩니다. 또는 어떻게? 하나씩 더해도 3의 배수가 돼요. 이거 오케이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4개일 때 4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3의 배수가 4개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런 건 불가능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3의 배수는 최대 2개 뽑아올 수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럼 나머지 2개는 3의 배수가 아닌 것들인데 그럼 걔네들끼리 적당히 더해가지고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요거 한 개 더해지고 요거 2개 나올 때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왜 요거 2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닌가? 딴 것도 있네요. sorry. 요거 지금 2개씩 있다 보니까 그죠? 요거 2개, 요거 2개 나와도 된다. 맞지? 그지?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2가지로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3에 대해서 2개, 3, 2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여기를 하나 생각해 볼 거니까 요거는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도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5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맞지 그죠? 그럼 일단은 4개를 뽑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4개를 뽑는 경우 생각은 여기
두 개 다 뽑는 거 한 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 둘 중에 하나 뽑는 거 가지고 두 가지일 거고, 자 여기서 둘 중에 하나 뽑는 것도 두 가지. 이렇게 갖다가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뽑혔죠. 하죠, 그죠?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다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 내가 사팩토리얼. 요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 뽑는 것도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 예, 예. 진짜로 그냥 1, 4, 2, 5, 3, 4, 한 가지밖에 없는데, 요거 주소로 사팩토리얼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게 경우가 4 곱하기 4팩토리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요? 그죠? 자, 여기가 24. 거의 얼마냐면, 20이라고 나오네요. 요거 이해되세요, 혹시? 네. 너무 비슷하게, 이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서 있잖아. 여기 6개 다 더해보면, 6개 다 더해보면 3의 변수예요. 이해돼요? 선생님? 6개 다 더해보면 3의 변수. 그러면 우리는 더해서 3의 변수가 되는 거, 두 개가 더해서 3의 변수가 되는 거 조합 만큼 빼면 나머지 경우는 4개 더해서 3의 변수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3의 변수가 되는 건 아까 얘기한 것대로 3의 변수 두 개일 때랑 3으로 나와서 나머지 1, 2일 때 한 개씩일 때요. 그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여기에서 내가 두 개를 뽑는 것 자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3과 6을 봤을 때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개씩 뽑았을 때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개씩 뽑았을 때가 뭐 있냐? 1이랑 2 뽑았을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1이랑 5 뽑았을 때도 있고 이제 4랑 그다음에 4랑 5 이렇게 있겠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가 지금 뭔거나 이렇게 뽑아보면 얘네들이 지금 사변을 빼는 것 때문에 남은 애들이죠. 그럼 이 남은 애들이 다 뭐라는 거지? 아, 4개가 더해서 3의 되는 거. 그럼 가지수가 몇 개야 보니까? 5개 있잖아요. 5개인데 경우에다 그래야만 쓸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도 이해되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랍니까? 자, 52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래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5200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얘를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냐면, 여기 첫 자리가 5인 녀석이랑, 그 다음에 5가 아닌데 어떤 녀석들? 5가 아닌데 여기에 1, 2, 3, 4가 들어가는 녀석들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죠? 밑에부터 할까요? 밑에가 좀 더 쉬워 보인다. 1, 2, 3, 4가 들어가는 녀석들은 그 뒤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무조건이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1이 들어가는 경우, 2가 들어가는 경우, 3이 들어가는 경우, 4가 들어가는 경우 모든 경우에 대해서 분명 어쨌든 남아있는 숫자가 5개인데 5개 중에 3개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야. 맞지? 그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서 5개 중에 3개 뽑아 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요거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얘 계산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 맞지? 그지? 240인가요, 그러면? 네. 그 다음, 자, 위의 경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의 경우 생각을 해보면요. 자, 5인데도 불구하고 520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 있잖아. 이 이상이 들어가 버리면 무조건 5200보다 크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5200보다 작아진 경우는 얘가 1이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남은 숫자는 이제 5랑 1 썼으니까 4개 남았는데요. 그 4개 중에서 자유롭게 들어가면 되겠죠. 맞죠? 그죠? 이때 같은 경우는 남은 4개 중에 2개 자유롭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 4 곱하기 3이니까 12가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12개가 이렇게 240개 있기 때문에 252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선생님? 그래서 95번. 네. 자, 95번.
자, 6개의 문자, 기억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사전식 배열로 갖다가 배열할 때 누구를 갖다가 얘기해달래요? 디귿, 리을, 기억, 미음, 비읍, 미을의 처리가 몇 번째냐고 그러죠? 네, 좋습니다. 자, 6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이거 몇 가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6개를 배열하는 가지수 몇 개가 있겠어요? 6팩토리얼만큼 있잖아. 6팩토리얼이면 얼마야? 5팩토리얼이 참고로 120이에요. 네, 720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당연히 기억으로 시작하는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비읍인데 어차피 디귿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를 조금 좀 더 쓰고요. 얘는만 좀 이렇게 중앙으로 쓸게요. 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당연히 기억으로 시작하는 게 몇 개일 거냐면 얘가 120개 있을 거고요. 얘도 120개, 얘도 120개, 얘도 120개, 얘도 120개, 얘도 120개 있어요. 이해됐을까? 무슨 얘기인지? 뭐. 그럼 그 사이에서 당연히 이제 디귿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여기에서 요거 갖다 보면 디귿 다음에 기억이 오는 애도 있을 거고요. 디귿 다음에 니은이 오는 애도 있을 거고 디귿 다음에 리을이 오는 친구 디귿 다음에 미음이 오는 친구 디귿 다음에 비읍이 오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각각이 당연히 몇 개씩 있을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24개씩 각각 있겠죠. 각각 24개씩 있어야 다 더해가지고 240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리을 한 다음에 기억으로 갔다 시작해요. 여기서 또 해야겠네요. 아, 그리고 아까 누가 물어보셨는데 이거 그리는 게 이게 수용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형도가 뭐냐면요.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네, 나뭇가지 할 때 나뭇가지 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뭇가지 형태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수형도가. 네, 그 다음 여기에서도 당연히 어떻게 디귿, 리을 한다면 기억하는 녀석이 있을 거고요. 디귿, 리을 한다면 미음이 있을 거고 당연히 디귿, 리을 한 다음에 미음이 있을 거고요. 디귿, 리을 한 다음에 비음이 있을 거고 동일이 하면 몇 개씩 있겠어? 당연히 또 6개씩이죠. 이 중에서도 디귿, 리을, 기억에 있는 친구, 이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고요. 여기 부분에선 이제 뭐 내가 갔다가 이제 이쯤 되면 그냥 쎄도 되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한 번 더 하죠 뭐. 리을, 기억, 리을, 디귿, 리을, 기억, 리을 이렇게. 얘네들이 당연히 몇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제 진짜로 끝이다. 이게 기억, 미음, 니은, 비음이 있을 거고, 디귿, 리을, 기억, 미음, 기읍, 니은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럼 이제 얘가 몇 번째인지 보겠습니다. 자, 앞에 120개 중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120개 중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0개 안에 있는데 그 와중에 여기 24개 없어요. 여기 24개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이쪽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려고 봤는데 자 여기에서 이 6번째 안에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기 2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2번째니까 까짓 거 이 2개 다 세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럼 이렇게 더해주시면 돼요. 결국은 120 플러스 120 플러스 24 플러스 24 플러스 2 플러스 2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얼마라고 하냐면 291이래요. 네. 그죠? 아니 도대체 너뭐 저거 저거 뭐 필요 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720개를 나열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720개 써가지고 찾을 거예요. 아닌데. 네, 그럼 넘어갈까요? 그다음 언니 7-1선이요?
96-1번에 3번. 96-1번에 2번. 이게 3번. 자, 뭐라고 되냐면 여기 되는데요. 자, 16, n 플러스 7과 16, c, 2n이 같게 될 경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가 같습니까? 여기 앞에 16 같습니다. 이거는 뭐야? 라인이 같다라는 거예요. 연락성자 라인이 같은 거야. 우리 파스칼 삼각형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삼각형 숫자들 안에 16번째 라인에 같이 있는 거.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 두 숫자 같아지려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어떤 경우? 네. 얘네들이 사실 알고 보니 같은 숫자였던 경우. 혹은 어떤 경우도 있겠어? 얘네들이 좌우 대칭인 경우도 가능하겠잖아. 그죠? 그럼 두 경우에 대해서 먼저 따져보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n 플러스 7이 2n이 되는데, 그럼 이때 n 값은 얼마? 7이 되겠다, 그지? 그러면 n이 7이면 둘 다 14, 14니까 진짜 똑같은 값이겠죠. 네. 그럼 또 어떤 것도 얘기했었냐면 그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16C5랑 16C, 11이랑 같죠, 그죠? 서로 대칭 관계니까, 그치, 그지? 16개 중에 5개 뽑는 거랑 16개 중에 이 5개 외에 나머지 11개 뽑는 거랑 어차피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떨 때 똑같다라는 거야? 얘네들을 더해서 16이 될 때가 똑같은 거야. 그게 서로 대칭인 거야. 그럼 2번은 뭐라고? n 플러스 7이랑 2n을 넣었을 때 16이 나오는데, 그럼 3n 플러스 7이 보게 되는 거니까, n은 얼마? 3인가요? 그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되셨음?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 뭐야? 97? 응? 96-2번. 96-2번으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요한 관계에서,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1C R-1을 정리하게 나와. 이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해보면 돼요. 대신에 그건 알아야죠. 정의는 알아야 됩니다. NCR 이 친구의 정의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모르겠어요. NCR 이 친구는 NPR 요 수녀를 R 프라임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것이고요. 그럼 얘의 정의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거대로 그대로 한번 써볼 겁니다. 자, 이 친구는 N 팩토리얼을 뭐로 N-R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R을 곱하기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 생각을 해봐요. N-R 팩토리얼을 로 네,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N-R 팩토리얼 그 다음 이거는 R-1 팩토리얼. 그럼 거기다가 n 곱한 거가 이제 우변이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왼쪽으로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이 친구 보니까 여기 R, 얘는 1, R까지 곱한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이렇게 약분해보면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r-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는 얘가 1부터 n-1까지 곱한 건데 여기다가 n 또 있네요. 그럼 또 곱할 수 있겠죠. 그지? 그럼 뭐가 돼? 자연스럽게 n 팩토리얼이 등장을 해. 분모는 그대로 써주면 얘기를 똑같습니다. 됐어요? 응. 그다음 97번에 1번은 뭐가 달라고 그랬지? 2번하고 3번. 그렇구나. 1번 빼고 다구나. 알았어.
97이라고 쓸게요. 97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오케이. 자, 서로 다른 볼펜 6자루와 서로 다른 연필 5자루가 있는 필통에서 4자루를 꺼내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누구 계시냐면 볼펜 씨 계셔요. 볼펜 씨가 몇 분 계셔? 6분 계신데요. 그 다음에 연필 씨가 계시네요. 그죠? 연필 씨는 몇 분 계셔요? 연필 씨께서는 5자루 계셔요. 자, 이렇게 지금 이 11분께서 어디 계신데요? 이 필통 안에 갇혀 계신데요. 됐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얼만큼 뽑으면 되는 거야? 4개 뽑으면 되는 거야. 상황 이해갔죠? 자, 그럼 2번 할게요. 자, 2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볼펜을 3자루 이상 뽑는답니다. 자, 볼펜을 3자루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3자루 이상이라는 건 3자루보다 많이 뽑아도 돼. 근데 전체를 4개 뽑을 거니까 당연히 이걸 뭐로 나눌 수 있겠어요? 볼펜 3개랑 연필 하나 뽑는 경우와 볼펜 4개 뽑는 경우로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러면 볼펜 3개, 연필 하나라는 건 볼펜을 6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6개 중에 3개 뽑고 연필을 5개 중에 하나 뽑으면 돼. 끝. 그다음 볼펜 4개 뽑는 건 볼펜 6개 중에 4개 뽑으면 돼요. 네, 이게 그냥 조합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 왜냐? 뽑는 것 자체에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순위가 아니라 조합을 씁니다. 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얘는 6개부터 6부터 6, 5, 4 해준 다음에 요거를 3팩토리얼 3, 2, 1로 나눠주는 거예요. 5 곱하기 6이니까 없어지고 이건 5C1은 그냥 5기 때문에 얼마냐면 100인가요? 네.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요거 6C2로 바꿔서 하자. 그러면 6부터 2개 요거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돼. 그래서 15개. 그럼 둘을 당연히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115가 답이에요. 그 다음 3번은 뭐랍니까? 자, 볼펜과 연필이 적어도 한 달씩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볼펜과 연필이 한 자루씩이면, 자, 볼펜을 만약에 하나 뽑는다고 생각하자. 그럼 연필은 몇 자루야? 3개 뽑는 거야. 그럼 볼펜을 만약에 두 자리에 2개 뽑으면, 연필은 몇 개? 2개. 볼펜을 3개 뽑으면, 연필은 하나 뽑는 거야. 그죠? 그럼 요 경우들을 사달라는 거예요. 얘기되셨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지금 공부하고 문제 푸실 때는 좀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내가 세야 될 것들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한 번의 계산식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안 풀려요. 어떻게 한 개 이상씩 포함되게 만들지? 물론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겠죠. 안 뽑는 거 빼. 어차피 이런 생각도 쓱 지나가고. 그죠? 한 개? 뭘 빼놓나? 쓱 지나가고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일단은 결국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구성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구조만 알면 내가 천천히 노가다를 뛰든 아니면 저거 뭐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번에 쫙 이렇게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든 뭐든 문제는 풀린다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당연히 세도 되겠지만 여기에서 우리 빠진 전체 경우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경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볼펜이 아니라 연필을 4개 뽑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볼펜을 4개 뽑는 경우도 있을 거야. 맞지, 그치?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2개 빼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뭐야? 전체 11개 중에 4개를 뽑는 가지수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뭘 빼도 돼? 연필 5개 중에 4개를 뽑으면 빼고요. 볼펜 6개 중에 4개를 뽑은 것 빼도 똑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거는 자 11부터 4개, 19, 8까지 한 다음에 4, 3, 2, 1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될 거니까 330에다가 이거는 5C과 똑같으니까 5고요. 이건 6C랑 똑같으니까 15라고 계산했어요. 120 하면 되기 때문에 310입니다.
그냥 제가 혼자 빨리 했어요. 할게 뭐였기 때문에. 아닌데요, 늦게 하셨었는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야 됐나, 그럼 여기? 더 된 거니? 아닌가, 더 있나? 없습니다. 네. 남은 거 마저 나갈게요, 여러분. 네, 그렇죠. 이제 유형 하나, 둘, 셋. 아, 유형은 네 개지만 분할과 분배를 설명해야 돼서 이번 시간 안에 끝나면 다행입니다. 근데 이번 시간 안에 뭐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일단 분할과 분배 전에는 뭐 딱히 별거 없기 때문에 자, 이걸 74쪽에 그 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뽑아서 나열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냥 집단이 하나밖에 없어. 집단이 예를 들어서 남자든 여자든 한 집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차피 뽑아서 얘네들을 줄 세우는 방법은 그냥 얘네들의 말 그대로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그냥 수열로 얘기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건이 복잡해지면 보시는 것처럼 집단이 여러 개가 생겨요. 그럼 그 조건에 맞춰서 집단에서 뽑아서 줄 세우려면 어떤 집단에서 몇 명을 뽑고 그다음에 그 집단에서 어떻게 하다 줄 세우는지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단순히 그냥 수열로서 계산하는 것과 차이가 생깁니다. 아니, 또 어차피 인원수가 달라지지 않으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명, 여기서 두 명, 여기서 한 명을 뽑아서 내가 줄을 세우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단순히 다 합쳐서 이 중에서 네 명 뽑는 거랑은 다른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수면으로서 얘기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해되셨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말한 그대로 뽑아서 줄 세우는 거. 무슨 뜻이야? 여기서 뽑는 거 자체는 좋아. 여기서 뽑는 거, 대표 뽑는 건 좋아. 여기서 대표 뽑는 건 좋아할 거고. 그러면 이제 인원수가 딱 모였잖아요. 그죠? 줄 설 애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가지고 인원수에 맞춰서 줄 세우기만 하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집단이 하나밖에 없거나 하면 그냥 사실 뽑아서 줄 세우는 것 자체가 그냥 순열로서 얘기하면 되는데, 집단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거나 조건이 복잡해지게 되면 조합과 이제 팩토리얼을 가지고 수열을 좀 대체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서 얘기할 분할과 분배도 요거와 비슷한 메커니즘. 네, 얘랑 좀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98번. 98. 자,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남자 4명과 여자 5명 중에서 되어 있습니다. 남자 4명, 4명, 그다음에 여자 5명 중에서 남자 2명과 여자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나 합쳐서 5명을 뽑아서 줄 세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인원수가 성별과 상관없이 라고 했다면 9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줄 세우면 끝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남자 인원수와 여자 인원수가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뽑는 경우와 줄 세우는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일단 뽑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줄 세우는 거 말고 대표부터 뽑아보자. 그러면 남자 4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돼요. 그 남자 4명 중에 대표 2명 뽑는 것이 당연히 4명 중에 2명 뽑기가 되겠죠.
그다음 여자 5명 있어요. 여자는 몇 명 뽑아야 되는데 여자는 3명 뽑아야 돼. 야 일단 중간 사람 나와봐. 이렇게 간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는 남자도 뽑을 거고 여자도 뽑을 거기 때문에 얘들을 곱해야 돼 넣어야 돼? 당연히 곱해야 되겠죠. 맞죠? 그죠? 어. 네, 그렇게 갖다 할 거기 때문에 요게 일단은 뽑는 경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총 5명이 섰을 거 아니야. 여자 3명이고 남자 2명 여기 얘가 왔을 거야. 그럼 얘네들 이제 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데? 5명, 야, 줄 서는 경우, 팩토리, 그치?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어떤 계산을 해보려면, 당연하게도, 요거는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요.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도 5C로 바꿔주면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10. 그다음 팩토리얼은 120이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7,200까지가 되겠습니다. 대박이죠, 그죠? 대박이죠.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번 9명 중에서 A와 B를 포함한 5명을 뽑아 예를 들어서 볼 때 A, B 두 사람을 서로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슬슬 머리가 아파가 오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뽑는 것부터 차근차근 나눠서 하셔야 돼요. 사실 뭐라고 했냐면 9명의 인간이 있답니다. 9명의 인간이 있고요. 여기 안에는 A와 B도 포함된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일단 뭐 해야 되냐면 A와 B를 포함한 5명을 뽑아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대표를 뽑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9명 중에 5명의 대표를 뽑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야? A와 B는 그냥 뽑혀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실제로 우리는 그냥 9명 중에 9명 중에 5명을 뽑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다시 A, B가 포함된 9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중에 5명을 뽑아서 뭐 뒤에 이웃하든 말든 그건 알바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5명의 대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A, B는 무조건 뽑힐 거니까 뭐야 9명 중에 5명이 아니라 A, B 빼고 나면 7명 중에서 3명을 뽑기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인원수 뽑는 건 무조건 해요. 이해되셨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실시상 마치 3명을 뽑은 것처럼만 되었지만 어찌됐든 A, B를 포함한 5명의 인간을 뽑은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5명을 사실상 이제 줄 세우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뭐야? A, B, 그 다음에 C라고 하자고 이렇게 5명이 뽑혔어. 근데 이 중에서 뭐야? A와 B는 서로 이웃한대. 이제는 A, B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똥똥 썰. 이제 싸네요. 그러면 몇 명 줄 세우는 것처럼 됐어? 4명 줄 세우는 것처럼 됐죠, 그죠? 이제 4팩토리얼 4개 끝이야? 아니죠. 얘를 줄 다이어 그러면 이 팩토리 줄 끝이야. 네. 그러니까 결과는 이거 보면 끝이에요. 결과는 간단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요렇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다 보니까 네, 계산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돌아가시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뭐로? 네, 맞습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여기 6이다 보니까 넣어주면 35 곱하기 4 곱하기 2네요. 맞죠? 그럼 70 곱하기 24잖아, 그지? 70 곱하기 24. 그러니까 80이라고 하네요. 그죠? 되었습니까? 되셨습니다. 그걸 갖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이 유형만 보면 별거 아닌데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전개될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유형 자체보다도 좀 눈여겨서 가르쳐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뽑는 건 이렇게 되고 줄 세우면 이렇게 되잖아.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99번입니다. 99번이랑 뭐, 얘도 별로 어렵지 않지. 자, 99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간원이 있고요. 간원 위에 7개의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짜자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두 점을 연결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직선을 만들려면 당연히 두 개의 점이 필요하죠. 맞죠? 그죠? 그러면 일단 두 개의 점을 뽑는 가지수 몇 가지라고 얘기하면 될까, 우리? 7C 얼마? 2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 뽑는 순서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한 거 아시겠어, 혹시? 네, 좋아. 그럼 여기에서 이게 끝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가 않아. 왜? 직선이잖아. 그럼 얘네들을 뽑아가지고 나오는 직선이나 얘랑 얘 뽑아서 나오는 직선이나 얘랑 얘 뽑아서 나오는 직선이나 얘랑 얘 뽑아서 나오는 직선이나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럼 그 얘기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 이 네 개 중에 두 개 뽑네.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나온 녀석은 다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얘들 다 빼. 그 다음에 다 하나로 통일시켜. 이렇게 갖다 얘기해.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다. 그럼 일단 계산 한번 해보면요. 자, 여기가 21 마이너스 15 플러스 1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맞나? 7, 42 이게 왜 이거 왜 15요? 6이네 그죠? 그러면은 16이 그럼 만약에 있잖아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천분의 개수를 만약에 고르라 그러면은 몇 개였을까? 천분의 개수. 45. 그럼 뭐 플러스가 있어야 되고 아니, 그지? 이때는 그냥 고르는 거 많아. 이것을 고를 때 선분과 얘네들 고를 때 선분, 얘네들 고를 때 선분은 다르죠. 맞죠? 그죠? 이때는 그냥 70일 거야.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거. 반직선의 개수 몇 개인지 아세요? 아니, 반직선의 개수는 조금 좀 어렵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있잖아. 이제 두 개 선분 갖다 얘기하면 두 개씩 있죠. 여기도 이렇게 구하면 반직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뽑아내는 반직선을 생각을 하면 자, 일단 여기에서 4C2 곱하기는 싹 다 빼버려. 여기서 밑에서 만들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반직선이면 그냥 대충 쓰고 지울게. 7C2에다가 일단 곱하기 2를 때리는 거야. 선분에다 곱하기 2천 때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4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아마 이만큼 있었겠죠? 이거 다 빼버려. 그러면 밑에서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은 봐봐요. 얘네들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는 반직선이랑 얘랑 얘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는 반직선이 다 똑같대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반직선은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 여기서 시작해서 둘, 여기서 시작해서 셋, 여기서 시작해서 넷, 여기서 시작해서 다섯, 여기서 시작해서 6개밖에 없어요. 뭐 플러스 6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그다음 이건 이번엔 삼각형 개수죠? 야 역시나 삼각형 개수. 이번에도 7C 상상기 일단 전체일 텐데 이게 찾을 거냐 생각을 하면 그렇지가 않아. 삼각형이 이루지 않을 상황 어떨 경우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을 때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럼 그 한 직선이 있다면 하나 둘 셋이랑 하나 둘 셋 이렇게 두 개밖에 없나? 당연히 아니죠. 그죠? 하나 둘 셋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네 개 중에 세 개 뽑는 이만큼 빼줘야 돼. 그럼 여기다 플러스를 더해줘야 될까? 아니어야 될까? 당연히 아니죠. 그죠? 위에는 중복되니까 하나로 통일시켰던 거고 밑에는 삼각형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지? 그지? 오케이. 이해됐죠? 아까 이게 20일이 아니었구나.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거. 얘는 4죠. 그죠? 뺄 거니까 31인가요? 네, 맞네요. 이렇게 갖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이왕 요거 한 김에 제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플러스로 알려드릴게요. 자, 요 원 둘레를 딱 8등분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딱 대칭인 거야.
딱 그렇게 생겼어. 요 8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8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자체는 그냥 8C3 끝일 거야. 맞지, 그지? 요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볼게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 여기 8개 점 중에서 얘는 딱 대칭으로 생긴 거야. 그림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대칭으로 생겼어. 그러면 이 8개 점 중에서 3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혹시 아시겠다 하시는 분? 네, 24개입니다. 어떻게 할지 해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알고 나면 생각도 별거 없습니다. 왜냐면 자 어차피 여기 내가 이 점을 꼭지점으로 생각을 할게. 그럼 당연히 여기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니까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꼭지점일 때도 세 개 있을 거고 얘가 꼭지점일 때도 세 개, 다 세 개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3, 8에 24, 24개. 이해되시나요? 네, 보면 이 모양이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이렇게 얘가 꼭지점인 이등변 삼각형이 될 리가 없어요. 그죠? 뭐 정삼각형이 여기 없기 때문에. 그거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좋아, 두 번째. 여기 네 개의 점 중, 여기 8개 중에서 4개를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 사실, 사실 둘다 다시 치는 기본, 그건 아니고, 참고로 힌트드리면, 직사각형 대각선 문제를 먼저 배우는데, 직사각형의 대각선 문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 정답은 6개가 되겠어. 자, 왜 그럴 거냐면,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4개의 점을 이으면 아무거나 4개 점을 선택한다고 칠게. 당연히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친 4개는 정직사각형은 아닐 거야. 근데 여기서 당연히 내가 얘들을 순서를 크로스해버리면 분명 대각선의 교점이 반드시 생기죠. 맞죠? 그죠? 그런데 직사각형이 되려면 이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야 돼요. 그러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여러 번 이제 그거 보시면서 시행착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얘기한 것처럼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가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경우는 놀랍게도 요 경우들밖에 없습니다. 두 대각선이 이 노란색 선 중에서 하나씩일 때예요. 그러면 이 노란색 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뻗어나가는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생각을 한다면 잘린 게 아니라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4개 있죠. 맞아요? 그럼 이 4개 중에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이 될 2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두 대각선을 선택했다면 요렇게 직사각형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무슨 느낌인지? 네, 그래서 그런 느낌. 굉장히 재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 그다음에 6개의 평행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뭐의 개수를 구하래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아마 직관적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요걸 그래서 하나하나씩 셀 거냐? 아, 미쳤다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 내가 여기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 너 1번 선이라고 하고, 너 2번 선, 너 3번, 너 4번, 너 5번, 너 6번 선이라고 하고, 너 A 선이라고 하고, 너 B 선이라고 하고, 너 C, 너 D 선이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있잖아요. 이제 여기 이렇게 갖다가 얘기해 주면요. 마치 좌표처럼 여기 나와 있는 평행사변형들한테 다 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내가 네이밍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평행사변, 이것도 평행사변형 세워야 될 것 중에 하나 더 맞죠, 그죠? 그럼 이 친구는 C, D가 위아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 5가 좌우로 되어 있는 친구.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평행사변. 그리고 거꾸로 얘기해서 C와 D, 그 다음에 4와 5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얘가 2라. 그럼 이번에는 좀 더 길쭉한 친구 한번 볼게요. 그럼 이 친구 역시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A와 B가 위아래고요. 그 다음에 E랑 O가 좌우가 되겠어요. 역시나 거꾸로 E랑 O, A와 B가 동시에 작용해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모든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이 네임이 있으니까 위아래 두 개와 좌우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요 녀석들이 유일하게 이름이 붙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개수만 세보면 되죠. 아, 그러면 좌우가 될 수 있는 건 이 6개 중에 2개니까 6개 중에 2개 뽑고 위아래가 될 수 있는 건 이 4개 중에 2개를 뽑을까? 4개 중에 2개. 그렇지. 그럼 이제 요게 개수가 되는 거예요. 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15고요. 이 6기가는요. 훨씬 게임가 돼요. 이거 되니? 오케이. 좋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응?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네, 하나씩 해보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일단은 3, 9, 15, 일단 15. 북한짜리 없구나. 네, 네, 네. 요것도 3개, 12개. 위아래 2칸짜리 하나, 둘짜리가 이러면서 10개. 또 3칸짜리가, 4칸짜리가 엄청 많지 않을까요? 네, 그럼 그걸 다 세면 꼴랑 90개밖에 안 되는 거야. 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분배. 자, 분할과 분배는 이제 말 그대로 뭐예요? 나누어가지고 집어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나눠서 집어넣는 건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만, 음, 음, 저는 일단 보통 유형을 이렇게 보통 나눕니다. 분할과 분배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나눠서 분배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알죠? 그죠? 유형은 크게 여러분들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조금 좀 이해가 처음 봤을 때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좀 해볼게요. 1번 큰 것을 같은 곳에 분배하는 유형이고요. 2번 같은 것을 다른 곳에 분배하는 유형이고요. 3번 다른 것을 같은 곳에 분배하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다른 것을 다른 곳에
분배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단순 분할과 분배 그 이상을 좀 한 번에 하고 싶어서 좀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이제 뽑아서 배열하는 거, 뽑아서 줄 세우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집단이 여러 개,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복잡해질수록 그냥 뽑아서 줄 세운다라는 게 순열 하나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죠? 뽑는 거 따로, 그다음에 분배하는 거 따로란 말이에요. 이 분할과 분할도 어찌 보면 얘들을 자른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뽑아서 분배니까 그만큼 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 얘기할 건데요. 먼저 큰 곳에 같은 곳에 분배할 때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 어쩌라는 거냐 생각이 좀 듭니다. 맞죠?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뭐라고 할까? 똑같은 샤프가 8개 있다고 할게요. 똑같은 샤프가 8개 있는데 자, 요 8개를 똑같은 필통 3개 이제 잡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냐고 물어봤어요. 이해되십니까? 똑같이 생긴 샤프가 8개가 있어요. 그걸 똑같이 생긴 이제 필통에다가 담는 거예요.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뭐를 분할부터 해야 되는데 그 분할은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녀석 8개를 분할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에다가 여기 3개에다가 분할해야 돼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만약에 뭐냐 있잖아. 내가 여기를 3개, 2개로 분해해. 근데 똑같은 샤프 8개면, 아니, 똑같은 샤프면 얘 이 3개랑 여기 3개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분 필요 없지. 똑같은 필통 3개면 내가 이 3개, 2개 넣은 걸 이렇게 담나? 얘를 이렇게 바꿔서 넣나? 이거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곳에 분배해요.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요. 같은 곳에 분배한다라고 하면 얘를 과감하게 무시해요. 같은 곳에 분배한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바구니에 과일을 나눠 담는다. 혹은 똑같은 접시에다가 뭔가를 담는다. 케이크, 뭐 빵을 담는다. 기타 등등 똑같은 곳에 담는다. 같은 곳에 한다 그러면 사실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왜? 어차피 내가 얘네들 적당히 잘만 나눠두면 똑같은 접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담나. 얘네들은 위치 바꿔서 담나. 구별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할과 분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같은 곳에 달달래. 그럼 우리는 뭐야? 아, 분할만 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샤프 8개를 3개로 바꾸고 분할할 건데 역시나 3개가 똑같기, 아니 3개, 8개가 똑같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개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몇 개로 쪼갤 수 있는지 그 종류만 세면 끝이. 이해되셨을까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부분 바꿔보도록 하죠. 그럼 결국 8개로 나눠 담는 방법. 여기 부분에서 이제 그 다음은 그냥 적당히 하시면 되는데 보통 요거는 이제 최대한 좀 이제 중복돼서 안 새게끔 조심히 하려면 저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먼저 이제 가장 작게 그러니까 작은 수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가장 작게는 1 한 다음에 6 나머지가 6개 있잖아. 그지? 그럼 요때 같은 경우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왼쪽에 있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은 형식으로 분배하는 거야. 그럼 6 해준 다음 그 다음 뭐 있을 거냐면 1, 2, 5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1, 3, 4 있을 거야. 맞지? 그치? 그러면 이제 한 개가 1짜리인 걸로는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만. 그 다음은 얘가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2, 4 있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 다음은 2, 3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여기도 끝난 얘기지. 그럼 3으로 시작해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3 하면 2대야 돼요. 오른쪽에 항상 크거나 같고 있죠. 오른쪽에 항상 크거나 같고 한 다음에 요거대로 한 번만 딱 세시면 끝이에요.
그럼 가지수가 몇 개야? 5개 있죠, 그죠? 네. 따라서 경우의 수는 5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샤프트 8개를 똑같은 피통 3개 나눠 담는 방식은 5가지밖에 없어요. 이 8개를 이렇게 개수 나눈 다음에 뭐 똑같이 생겼으니까 적당히 담는 게 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조금 좀 이제 낯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 볼게요. 자, 1번, 두 번째. 자, 같은 것은 다른 곳에 담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제 같은 것이라는 건 똑같은데 다른 곳에 담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 사탕. 똑같은 사탕. 똑같은 사탕. 5개를 3명에게 나눠주는 방법. 방법을 그거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보통 이 다른 곳이라고 했었을 때 있잖아. 다른 곳이라고 했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입니다. 네. 사람은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그죠? 네,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랑 보통 이제 다른 곳을 나눠준다고 하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 물론 서로 다른 접시, 서로 다른 그릇, 뭐 서로 다른 뭐 방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지만 뭐 사실 제일 많은 경우는 똑같은 무언가를 3명의 사람, 4명의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할 때가 가장 많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은 뭐야? 세상이 맞죠? 그죠? 똑같은 5개를 어떻게? 5명을 한 거죠. 그럼 어쨌든 똑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얘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냐면 개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개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개수를 갖다가 해보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5개를 일단은 세 덩어리로 분할할 수 있는 가지수는 1, 1, 3, 1대와 1, 2, 2일 때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일부러 좀 단순하게 하려고 이렇게만 해놨어요. 1, 2, 1을 좀 아래다 쓸게. 이렇게 아래다 쓰고 있어서 여기까지 해드니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건 개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사탕 5개를 한 개, 한 개, 3개로 나누는 거야. 그럼 이제 당연히 요거에 대해서 얘들을 3명의 사람한테 주면 돼. 주면 돼. 주면 돼. 네.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자, 한 개, 한 개. 그 다음 여기 3개짜리예요. 그러면요. 자, 3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아무리 사람이 다르다 하지만 민수가 이걸 가져가고 철수가 이걸 가져가는 거랑 철수가 이걸 가지고 민수가 이걸 가져가는 거랑 사실 차이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사람이 3명이 다른 건 맞지만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만 주의하면 되죠. 그러면 사실 지금 답만 구한다고 하면 그냥 뭘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답만 구한다면 얘를 그냥 누가 가져갈 거냐? 이따 3가지라고 하면 끝이야. 근데 아무래도 조금 더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혹시 최단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단거리.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가로, 여기가 M칸이고 여기가 N칸이에요. 그러면 가로 N칸짜리랑 세로 N칸짜리를 이제 우리가 줄 세우는 경우였죠. 그죠? 중복되는 것들을 줄 세우는 경우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썼냐면 M 플러스 N 팩토리얼을 M 팩토리얼과 N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였어요. 맞죠? 그죠? 그럼 지금도 비슷합니다. AA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AB를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 거냐면 당연히 3개를 줄 세우면 3팩토리얼인데 그 중에 뭐가? 물이 같잖아요. 맞죠? 그죠? 물이 같기 때문에 이걸 뭐로?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3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요 경우에 대해서는 얘네들을 이제 분배해 줄 건데 얘들을 나눠줄 거야. 3명에게 나눠줄 거야. 나눠줄 건데 어떻게 할 거라고? 근데 이 팩토리얼로 나눠서 3가지. 얘도
얘가 이걸 누가 가져간지죠, 그죠? 네, 똑같습니다. 네, 빨리 봅시다. 응? 그래, 알았어. 다들 있는 데서 좀 부끄럽다 싶으시면 따로 물어보셔도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박세, 네. 그 아까 예술인들과 분기법 있잖아요. 네. 이들의 예술의 문제는 압도적으로 아니, 영재고, 그냥 영재고. 국내 예술이죠. 잘 모르겠어. 그게 약간 예고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 그런 줄 알았어요. 약간 자, 예술적 문제들이랑 예술적인 친구들만 모나 보죠, 뭐. 자,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지금 앞에는 같은 것을 다른 곳에, 같은 것을 같은 곳에라고 했었어. 맞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둘 다 같은 것이었어. 같은 거기 때문에 얘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가짓수는 뭐밖에 없냐면, 개수밖에 없습니다. 개수 차이밖에 없어. 하지만 드디어 다른 것을 나눠볼 겁니다. 다른 것. 자, 다른 것은 아까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사람만 하더라도요. 예, 사람 5명이 있어요. 사람 5명 있는데, 3개 쪽은 나눈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2명, 2명, 1명은 쪼개진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역시나 그 2명, 2명, 1명 중에 내 옆에 있는 녀석이 누군지에 따라서 당연히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요 다른 것을 나눈다라고 했었을 때는 개수도 개수지만 그 개수 안에 누가 들어갈 건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과일로 해볼까, 우리? 자, 과일 뭘로 할까? 과일. 아무거나. 바나나, 그다음, 딸기, 미안. 두리안,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수박. 한 개 더 해볼까요? 이거, 이게 겹칠 수가 있는 건가? 이상하다. 자, 어쨌든, 자, 다섯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똑같은 바구니 3개에 담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5개 과일이 지금 다 다르죠? 맞죠? 그죠? 이 5개 과일. 딸기가 좀 너무 작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하나 더 쳐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5개 과일이 서로 다른데, 이걸 똑같은 바구니에 담을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바구니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나누는 것만 잘 나누면, 어디에 담든 그게 티가 나지가 않아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 문제는 물론 지금 바구니에 담는 것 과정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어떻게 바구니에 넣을까요?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는 뭐야? 이 5개의 과일을 3개의 묶음으로 잘 나누기만 하면 끝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좋습니다. 자, 그럼 5개를 3개로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왼쪽을 비슷하게 한번 해놨네요. 맞죠? 그죠? 어떤 경우 있어? 한 개, 한 개, 3개를 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한 개, 2개, 2개로 나눠 넣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깡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하면 2가지 끝 아닌가요? 자, 만약에 똑같은 경우였다면 뭐 개수밖에 차이점이 없었으니까 끝이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한 개, 한 개, 3개 도대체 누구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경우는 맞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우리 분할과 분배를 해볼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277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사실상 이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일 거예요. 보시면 돼요. 네,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5개의 과일이 있죠. 맞죠? 그죠? 그럼 5개 중에 일단 한 개를 뽑을 거야. 그럼 그 한 개를 누굴 뽑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과일 중에 한 개를 뽑는 가지수는 5C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또 한 개를 뽑을 거야. 그럼 이제 과일 몇 개 남았어? 과일 4개 남았습니다. 그럼 역시나 4개 중에 한 개를 뽑아야 돼. 다시 이겠죠.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죠, 과일은? 3개 남았어, 맞지, 그지? 근데 3개는 뭐, 뽑는다고 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일관성을 위해서 3개에서 마저 3개는 다 뽑는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게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끝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요걸 좀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마무리인데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딸기를 선택하고 여기에 망고스틴을 선택했어요. 그럼 그런 경우가 이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그럼요. 그런데 첫 번째 망고스틴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남은 것 중에 딸기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여기다 담는 경우도 사실상 똑같은 경우잖아, 맞지, 그지? 그럼 무슨 뜻이야? 여기서 개수가 같아서 하는 뽑는 경우 중에선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건 무슨 뜻이겠어? 여기 둘이 자리 바꾸는 것만큼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제 보는 상황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일단 요게 바로 한 개, 한 개, 세 개로 나누는 가지수죠. 자, 그다음에 밑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역시나 5개 과일 중에 한 개를 뽑아서 여기 한 개를 할 거야. 그다음에 5개 중에 한 개 뽑을 거. 그다음 이번에는 남은 4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 2개를 뽑아야 돼. 4개 중에 2개 뽑아. 그다음 남은 2개 중에 2개 뽑아. 이렇게까지가 일단 한 개, 2개, 2개로 나왔어. 하지만 여기도 뭐가 있겠습니까? 2개, 2개 나누는 과정에서 분명히 중복되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로 나눠? 2팩토리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이 이제 사실상 잡는 것까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똑같은 방법. 이름이 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10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15개입니다. 후! 맞춰 설마. 네, 25가지 밖에 안 돼요. 대박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오케이, 좋아.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건데, 이번에는 다른 것을 다른 곳에 나눠주는 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씩 좀 복잡해지죠, 맞죠, 그죠? 네, 이 친구가 좀 제일 길 텐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선택을 하자. 얘랑 똑같은 5개로서 똑같은 난이도를 할까? 아니면 6개로 늘려서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할까요? 둘 다 싫어?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똑같이 5개로 하면 딱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6개로 하면 이거보다 개수가 많아져요. 5개로 할까요? 6개로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해? 그래, 6개로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른 것을 이대하는 경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뽑는 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다른 곳에 하기 때문에 역시나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해요. 맞죠? 그죠? 예, 그럼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D, E, F, 6명이 나눠서 음악실, 과학실, 미술실을 그런 경우에 수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E, F 6명이 나눠가지고 음악실도 청소하고 과학실도 청소하고 미술실도 청소하려고 한대요. 그럼 그랬을 때 나오시는 경우가 몇 가지나 이렇게 있냐. 네, 네. 보면은 사람도 다르고요. 들어가는 사람이 배정되는 이제 교실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른 곳에 배정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부러 예시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줄거리로만 봤을 때 좀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나눠서 담는 건데, 똑같은 걸 똑같은 곳에 나눠서 외우는 건지, 똑같은 걸 다른 곳에, 다른 것을 같은 곳에, 다른 것을 다른 곳에 나누는 건지, 조금 좀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어요.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당연하게도 우리는 뭐야? 이 다른 6명의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이게 좀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개로 역시나 나누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인원수는 역시나 처음 나누는 거 시작은 저랑 똑같아. 그럼 네, 6명을 늘렸단 말이야. 그럼 6명은 뭐가 있냐면 자, 1, 4가 있고요. 다음 1, 2, 3이 있고요. 그 다음 2, 2가 있습니다. 청소할 거면 이게 제일 나은 것 같긴 하지만, 네, 그죠? 또 뭐 이 중에서 하나가 또 되게 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이 각각의 경우에서 한번 나누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정하는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나누는 거. 그러면은 요거랑 똑같이 연습하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여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1, 2, 4 같은 경우. 그러면 6명 중에 일단 한 명 뽑아야 돼. 6명 중에 한 명 뽑아. 그럼 이제 5명 남았네요. 5명 중에 역시나 한 명 뽑아. 그 다음 남은 4명 중에 4명 뽑아. 이렇게 하면 됐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인가? 아니지. 왜? 한 명 한 명 뽑는데 A 뽑히고 B 뽑히는 거야. B 뽑히고 A 뽑히는 건 사실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다른 곳에 배정될 거잖아요. 이거를 있잖아요. 한 번에 다 생각하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근데 다른 곳에 배정하니까 이걸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건 그냥 나누는 것도 똑같이 하시면 돼. 똑같아.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만 잘 나누면 나중에 배정하면 쉬워집니다. 자, 어쨌든 잘 나누기 위해서 A, B 뽑히는 건 B, A 뽑히는 건 아니, 똑같은 경우에 맞죠? 그죠? 그러니까 뭐로 나눠? 2팩토리얼로 나눠주셔요. 요거까지 이해 가세요, 혹시? 그죠? 여기까지 됐죠? 좋아. 그 다음 두 번째. 1, 2, 3. 그럼 요거는 6명 중에 일단 한 명 뽑아. 그 다음 남은 5명 중에 몇 명 뽑아야 돼? 5명 중에 2명 뽑아.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네, 그죠? 그럼 남은 3명 중에 3명 뽑아. 그런데 지금 있잖아. 인원수가 다 다르네, 맞지, 그지? 그럼 이거 중복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 팩토리얼로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6명 중에 2명 뽑아. 4명 중에 2명 뽑고 남은 2명 중에 2명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있잖아요. 이 2명, 2명, 2명 나누는 게 대덩어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얼마나 겹치느냐? 이 셋이 자리 바꾸는 것만큼 겹쳐요. 즉, 뭐로 나눠주면 될까, 얘들아? 3로 나눠줘야 돼? 그죠? 3은 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돼.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그럼 실전 계산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6, 그 다음에 여기 5고요. 요거 2로 나눠주는 거니까 요거 15, 15가지입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자, 6, 그 다음 요거는 계산하면 좀 빠르게 할게요. 10이에요. 그죠? 네, 60까지. 그 다음 이때 같은 경우는 요거 15, 6, 그 다음 요거를 6으로 나눌 거니까 15.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6명을 어쨌든 세 덩어리가 좀 웃긴데, 세 덩어리로 나누는 방법이 다 합쳐서 몇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90.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 90까지는 내가 팩토리얼로 나눠가면서 아주 중복되는 거 없이 잘 나눠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잘 나눠둔 세 덩어리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뭐만 하시면 된다? 얘네를 세 곳에다가 분배하면 돼요. 잘 나눠져 있는 세 덩어리를 세 곳에 넣기만 되는 거니까 무조건 3팩토리얼이 끝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뭐 다른 곳에 나눌 것이기 때문에 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아, 그럼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 거 끝내고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그냥 무조건 n 팩토리얼 해줘.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맞아. 요게가 6이니까 540인가? 네. 540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네, 요게 이제 분할과 분배 유형이고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선생님? 네. 네. 조금 뭐 높지는 않지만 네,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만 예시로 또 알지. 하나 또 보여드릴 거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표 문제 풀고 네, 끝내겠습니다. 네, 네, 이거 그러면 진도가 기회가 있나요, 또? 네. 요거는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대진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대진표. 그러니까 100일-2번 있다, 여러분들. 대표 문제 풀기 전에 얘기하는 게 조금 우습긴 한데, 그 100일-2번 유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대진표 만드는 거. 대진표 만드는 거. 요게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진표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저 뭐라고 그러냐, 무슨 형식이었더라? 토너먼트 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승자가 위로 올라가는 형식. 요거 부분에서 이 대진표를 짜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연서 난이도가 올라가면 특정 누군가는 어디에다가 넣으세요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 기본적인 유형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저 막 직접 넣어보다 말거든. 그래서 사실 사람마다 설명하는 방향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네, 순수하게 저는 순수하게 네, 답을 맞추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거 위주로 한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 5명한테 이제 누가 어느 자리에 갈 건지를 분배할 건데 자, 대진표가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유형의 분할과 분배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와 B가 이렇게 A, B 들어가는 것과 이 A로 들어가는 물론 보이는 모양은 달라 보이긴 해. 그지? 보이는 그림 자체는 달라 보이긴 하지만 결국 A와 B가 싸워서 둘 중 승자가 올라간다는 부분에는 달라짐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들으실까요? 오케이. 그죠? 여기서도 봐봐라. 예를 들어서 A, B, C, D가 붙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랑 C, D, A, B가 붙는 경우랑 D, A, 그 다음에 D, C가 붙어서 하는 경우랑 어차피 어때? 각각 A, B가 붙고 C, D가 붙은 다음에 각각이 승자가 올라가는 건 변함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모두 같은 경우로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진표가 몇 가지냐라는 왜 이런 경우로 다 다른 가지로 보면 그냥 n 팩토리얼 끝이에요. 네. 그런 문제 그래서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무조건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결국 A랑 B가 붙는 거 똑같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다 같은 경우로 보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줄 서는 게 아닌 순열이 아닌 조합으로 들어가요.
이해되셨죠? 오늘 이제 순서가 정말 잤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 갔음?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갖다 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5명 들어가면 되죠, 그죠? 5명이 들어가는데, 그 5명은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5명은 자기가 서로 한 자리씩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위에서부터 쭈르륵 내려와가지고, 쭈르륵 내려와서 이 갈림길에서 갈라져요. 갈림길에서 인원수에 맞게 갈라질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갈림길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으면 이 팩토리얼로 나눌 거고, 이 갈림길 기준으로 세 개가 똑같이 생겼으면은 3팩토리얼로 나눌 거고, 네 개가 똑같은 그렇게 될 건데, 보통 두 갈래기 때문에, 네. 두 개가 양쪽이 똑같으면 2팩토리얼로 나눌 거고. 네. 이해되셨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 소리인가 싶으시죠? 한번 해볼게요. 자, 버튼 여기로 쭉 들어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3명, 2명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5명을 3명, 2명으로 분할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5명 중에서 3명을 뽑고 2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3명, 2명 분할되는 거 맞죠, 그죠? 네. 그런데 얘가 여기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나요?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펙트를 나눌 필요는 없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3명은 여기를 이렇게 가고 있을 거고 2명은 여기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다가 요 3명 같은 경우에 여기 또 부딪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떻게 나눠야 돼? 1명, 2명으로 나눠 가져야 되겠네. 맞지, 그지? 그럼 1명, 2명, 3명이 1명, 2명 나눠서 3명 중에 1명 뽑고 2명 중에 2명 뽑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셨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명 갖고 2명 이쪽으로 갖겠죠. 역시나 이동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얘랑 여기 2명 왔을 때 여기도 그냥 알아서 들어가면 돼요. 이해되는 무슨 얘기인지? 물론 실제로 조금 더 가면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인데 이걸 팩토리얼을 나누는 거긴 한데요.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달씩 남아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도 2명 와서 한 달씩 나누는 거죠. 끝이. 이해됐을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네. 그래, 네. 그거 좀 별로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잠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릴게.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여기가 끝이. 이씨 어차피 1이죠. 1이니까 이거 없어. 그 다음에 5C 3은 생각을 하고 5C랑 똑같기 때문에 이 4를 이것들이 넣고 함께 넣으면 3이거든요. 이러면 네, 30까지. 네, 빨리 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요거 한번 볼게요. 이번엔 몇 명 필요하죠? 6명이 이렇게 왔어. 야, 봤다? 왔어. 자, 그래서 이제 어때요? 한테 몇 명은 나뉘어야 돼? 3명, 3명으로 나뉘어야 되겠다. 맞지, 그지? 자, 3명, 3명은 나눠야 되는데, 여기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이 생겼나요? 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D, E, F가 와가지고 똑같은 모양으로 짠짠짠 가는 거랑 D, E, F, A, B, C가 나와서 똑같은 거 짠짠짠 가는 게 똑같아지는 게 생기거든요. 네.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3명 가야 되는 거니까 6명 중에 3명, 3명 중에 3명으로 해가지고 여기 3명 갖고 여기 3명으로 나눠. 그런데 우리 똑같은 거 내가 뭐로 나누는 거라서 네. 이쪽 우리 여기로 나누는 거. 그래요. 자, 여기 3명이 이쪽으로 왔어요. 역시나 이 3명, 아까 이 상황이랑 똑같다, 맞지? 그죠? 그럼 3명 중에 1명은 이쪽으로 오고, 3명은 2명은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은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2명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2명으로 분할할 거야. 네, 이게 끝입니다. 그럼 계속 한번 해볼까요? 네, 어차피 이거 뭔 소리인지 알죠? 그죠? 이거 3, 이게 얼마냐면, 이거든요. 랑 20% 180. 어디가 중간에 그렇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몇 명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거 좀 똑같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네, 이펙트로 많이 나눌 거란 뜻이야. 자, 그럼 8명이 왔어.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갈림길에서 몇 명 나눠가야 돼? 4명, 4명 나눠가야 돼. 그러면은 8명 중에 4명, 4명 중에 4명으로 나눠졌을 거야. 자, 그런데 여기 기준 저하고 어때? 똑같아요? 똑같죠? 그럼 뭐로 나눠? 그죠? 그걸로 나눠. 자, 그다음 4명이 여기로 갔어요. 4명이 여기로 갔고요. 그럼 이제 4명이 여기 왔어. 이제 또 갈림길이 생겼네. 그죠? 2명, 2명 나눠 가야 되는 거니까 같이 EC. 그런데 이것도 역시 좌우 똑같네요.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로 나눠? 그 다음 지금 오른쪽도 똑같은 상황이죠? 한 번 더. 얘네들을 곱하면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나와야죠. 35 곱하기 2인데 350에서 30 한번 빼잖아요. 하기 싫어. 315야? 그래? 315 아니고? 몰라. 아, 315. 이렇게 해야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런 형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어디? 너무 재밌어, 그지? 그래서 101-2번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101-2번도 당연히 6명이 들어가서 2명, 4명으로 나뉠 건데 첫 번째 갈림길에서는 이펙토리얼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좌우가 똑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른쪽으로 간 4명이 2명, 2명 나뉠 때는 이펙토리얼로 한번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게 분할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형 100일 마저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워도 될까요? 네. 네, 하긴. 안 되면 어떨 건데, 그지? 자, 101번. 서로 다른 8번의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마가 뭐라고 돼 있어? 8번인데 서로 다르대. 사실 서로 똑같으면 개수로밖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분할을 못 씁니다. 예, 너무 당연하게도 서로 다른 걸 주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8번인데, 자, 이걸 1번, 4번 내분으로 먹는데요. 아, 이거는 뭐야? 또 10, 없대. 8개를 4개, 4개로 나눈 거니까 8개 중에 4개 뽑고, 4개 중에 4개 뽑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인가? 끝 아니에요? 그런데 봐봐, 개수가 몇 개, 몇 개야? 4개, 4개로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무슨 일이 생겨? 4개, 4개. 그러니까 처음 4개를 뽑고 남는 4개가 서로 자리 바뀌었을 때 똑같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로 나눠? 팩토리얼로 나눠주죠. 요 이해 갔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30인가? 맞네요. 네. 두 번째. 자, 한 권, 세 권, 네 권씩 세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 지금 뭐 분배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세 묶음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누래? 1, 3, 4로 나누래요. 지금. 한번 해봅시다. 한 개, 세 개, 네 개 할 건데, 한 개가 주는 거 당연히 8개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죠? 7개 남은 것 중 3개, 그 다음에 남은 4개 중에 4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팩토리얼로 나눠야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하시면 끝이에요. 이쪽으로 갖다 해보면 얘가 3개. 그 다음에 얘가 7, 6, 5를 뭐라고 그럴까? 35네요.
곱해주면 140인가? 280이군, 그래요. 280입니다. 네. 그 다음, 금방. 자, 두 권, 네 권, 세 묶음을 나눠, 세 명에 나누는데, 이러면 뭐야? 다른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야. 다른 것을 다른 곳에 주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도 잘 나눈 다음에 나중에 팩토리얼 곱해주시면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세 명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우리가 두 권, 두 권, 네 권으로 잘만 나눠주면 곱하기 3팩토리얼 하면 끝이에요. 나눠주는 거. 그러면 두 권, 두 권, 네 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둘, 넷이라고 아예 줬기 때문에 이걸 걸어 해볼게요. 8개 중에 2개 뽑고, 6개 중에 2개 뽑고, 4개 중에 4개 뽑으면 돼. 혼자는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요즘.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끝인가? 2개, 2개, 4개 했으니까 끝? 아니죠. 뭐 어떻게 해줘야 돼? 그죠? 왜 얘네 이렇게 바뀌지?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은 일단 이게 잘 나눈 겁니다.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3명한테 나눠주는 것은 잘 스무금을 나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없이 그냥 3팩토리얼 해주시면 끝이겠죠. 그럼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 그럼 이게 얼마냐면 28이고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15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이거 계산은 3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 곱합니다. 그러면 28 곱하기 45인데 2를 얘한테 주면은 14 곱하기 90. 이건 좀 낫지 않을까? 1260이에요. 네, 1260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일단은 뭐 내용 나갈 거는 일단 순서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당연히 뭐 더 얘기하려면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또 생기고 하겠지만 일단 필수적인 것들 얘기한다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오늘 얘기한 이 분할과 분배가 뭐 지금은 또 뭐 그렇구나 하시겠지만 이거 책 받고 내일 되면 분명 뭐지 왜 던졌지? 하는 거는 이 팩토리얼이 여기 왜 붙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예. 왜냐? 제가 그랬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뭐 떠나는 거지. 어쨌든 조금 좀 유형을 많이 단순화시켜서 물론 지금 대표 유형은 분배하라고 한 적도 없어. 맞지? 그지? 이거 3번 제외하고는 분배하라고 하지 않았어. 거의 그냥 나누는 것만 시켰습니다만 사실 실전 문제 넘어가면 특히 이제 고등 내신이나 혹은 아니면은 고등학교 내신이나 고등학교 이제 모의고사로 가면은 당연하게도 뭐 이런 것만 내진 않겠죠, 그죠? 실제로는 조금 더 어렵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3명 있는데 똑같은 초콜릿은 5개 있고 서로 다른 사탕은 3개 있다. 그럼 얘네들 가지고 나눠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섞어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나중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의 대상을 나눠줄 건데 똑같은 대상을 똑같은 거에 나눠줄 건지 다른 대상을 똑같은 대상을 나눠줄 건지 그런 것만 부분 다 같이 해야 이후에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때쯤 가려면 뭐 중복조합이나 중복순열까지 배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십니까? 그렇군요. 요거 해결하고 싶은 제목 많이? 그러면 오늘은 뭐 한 20분 남았으니까 15분, 20분 남았으니까 예, 뭐 좀 지금 한 것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갔다 올게요. 다음 내용 녹화도 이것만 해야지.